학점은행제를 알아보면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인정받는 정식 학위다. 차별 같은 거 없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틀렸습니다. 차별 명백하게 존재하고요. 취직도 안 돼요. 근데 본인 상황에서 학점은행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시다가 시간이랑 돈 모두 낭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대 광고,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학점은행제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3가지와 학점은행제를 해도 괜찮은 경우를 3가지로 꼽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학점은행제가 정말 도움이 될지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학점은행제 학위로 중견급 회사에 취직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지원 요건 크게 따지지 않는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서 중견기업을 취직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점은행제는 학벌 면에선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진입장벽 없고 난이도는 쉬우니까 일반 대학 졸업장보다 가치가 낮은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학위로 취업을 한다는 건 누구나 높게 살만한 강력한 스펙이나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몇몇 기업에선 아예 채용 공고에 정규대학만 인정한다고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건 학점은행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꼭 나오는 질문이 공기업같이 블라인드 채용하는 기업에선 학점은행제도 가능한가인데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NCS 시험을 보고 서류와 면접으로 채용을 하죠. 근데 말이 블라인드지 결국 면접관이 알려고 하면 학점은행제 출신인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만 블라인드인 거예요. 결국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이버대나 방통대도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학점은행제로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여건만 된다면 내 몸값을 올리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근데 학사까지만 따고 더는 안 하겠다 하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 명문대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따고 싶어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을 다니는 경우입니다. 많은 명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대학 이름이 적힌 졸업장을 준다며 홍보하는데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왜냐면 결국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을 졸업한 거니까요. 간혹 보면 명문대 학생들이랑 같은 과잠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명문대 뽕에 취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까놓고 말하면 사실상 대학에서 학위정사를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대학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결국 본질은 하나의 사업체라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장에 명문대 이름이 적혀있건 대학교 총장 명의가 적혀있건 평생교육원 이 5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상 여러분은 학점은행제 출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수능에서 모든 과목을 1, 2등급 받아야 하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어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대 평생교육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정상인이면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인성 면접만 보면 합격이에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 측에선 평생교육원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단 본교생에게 투자해서 아웃풋을 더 뽑아내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교육의 퀄리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학을 다닌다 해서 본교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은 평생교육원 학생들에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교생들은 평생교육원 학생들을 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대학이랑 등록금은 비슷한데 평생교육원은 국가장학금도 없어요.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계속 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정말 여기를 가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세요. 재수나 편입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로 딴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한국어교원, 건강가정사 등이 있죠. 근데 간혹 보면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이거 하나만 따면 내가 원하는 곳들 전부 다 취직될 거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10중 8구는 다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수예요.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결과죠. 전문성을 입증할 만한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요. 만약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하나 땄다고 해서 취업길이 탄탄대로로 열린다면 애초에 대학교에서 그 관련 학과들은 다 사라졌어야 합니다. 눈을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고 자격증 외에도 스펙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학점은행제 출신이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정보를 찾으셔야 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병행한다면 충분히 취직할 수 있는 곳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학점은행제를 해도 괜찮은 경우, 다시 말해 학점은행제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 꼽아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봉 협상을 준비하거나 진급 자격을 갖추는 경우입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으세요. 내가 회사 내에서 경력도 어느 정도 되고 전문성도 충분히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고졸 또는 전문대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따서 학력 조건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벌 면에서 가치가 낮을 뿐이지 학력으로서의 효력은 대학 졸업장과 동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식 학위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연봉 협상 시에도 약간의 가산점을 챙길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경력을 꾸준히 쌓다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내 몸값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 편입,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학점은행제 출신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단정 지어 드릴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편입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의치한약 빼고 모든 학교입니다.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학점은행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불이익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결과가 증명해요. 당장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학점은행제 출신 명문대 편입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수의대도 갈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학점은행제 편입생이 생기면서부터 학점은행제로 수의대 준비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의대도 갈 수 있는 마당에 인서울대학을 못 들어갈까요? 왜 대형 편입학원에서 굳이 평생 교육원을 따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고 있을까요? 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편입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어서 굳이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어지고요. 대학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엔 학점은행제를 통해 성적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과 돈도 아낄 수 있어서 공부 시간도 늘어나고 금전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단기간에 따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성적 세탁은 물론이고 대학원에서 특정 전공의 학위나 선이수 과목을 요구할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스카이 대학원은 학점은행제 학위만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외 대학원은 대부분 다 문제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성적이랑 면접 그리고 서류 준비만 잘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세 번째, 경영학 전공으로 산업기사, 기사응시 자격을 갖추는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 41학점 이상 보유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106학점 이상 보유시 기사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아보면 자꾸 상담사들이 전공을 경영학으로 등록하면 된다, 경영학사학위를 따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따는 자격증이랑 경영학이랑 1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경영학으로 등록해놓고 일정 학점만 채우면 대부분의 산업기사, 기사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고시를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기술 자격증 대부분의 직무 분야에 경영이 관련 학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디자인, 운전운송, 조리, 인쇄사진, 목재, 가구, 공예, 환경, 이 7개 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만 경영학 외에 다른 전공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나머지 모든 자격증은 다 경영학 전공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경, 배관, 기계, 패션, 식품 이런 분야에도 경영이 동일 직무 분야로 해당되는 게 의아하면서도 신기한데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뒀다니 학습자들 입장에선 이득이죠. 또 웃긴 게 뭐냐면 오히려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은 인정 여부가 케바케라는 점이에요. 온라인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이 대학교 경영학 전공보다 더 확실하게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또 학점은행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따려는 자격증 응시 자격이 학점은행제로 갖춰지는지 궁금하시다면 큐넷 홈페이지에서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큐넷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로 불가능한 부분과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무의미한 졸업장, 실속 없는 자격증으로 취급되지만 누군가에겐 좋은 학벌, 취업 및 진로 개발, 승진, 연봉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목적과 방향성, 효율성만 제대로 잡는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 상황에서 학점은행제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김우진 담당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